보통 부실 수사라고 하면 뭐 항의하거나 불만 제기하거나 법원을 찾아가거나 해야 되는데 김묘성 기자님 감사합니다가 웬 말입니까? 그러게요. 어떤 부분을 두고 누구에게 감사 인사를 표했을까요? 그 내막을 알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부터 말씀드릴게요. 네네.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2022년 6월인데요. 청주의 한 빌라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됩니다. 아이고. 근데 국과수의 부검 결과를 보니까 네. 이 남성 외력에 의한 장기 파열,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아이고. 타살이 의심된다라는 소견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토대로 사건 초기 수사팀은 상해치사 혐의로 한 남성을 이제 수사를 하게 되거든요. 네. 입건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숨진 남성과 함께 살던 60대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60대 형은요. 자고 일어나니까 동생이 숨져 있었다라는 진술을 거듭해서 주장을 했고 그래서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면서 1년 만에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하하. 타살의 흔적은 보세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부검을 해봤더니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사망한 것으로 보여서 타살이 의심된다고, 즉 타살의 흔적은 발견됐는데 하재근 평론가님, 범인은 없다. 증거 불충분으로 뭔가 지금 범인은 없는 사건이 되고 말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예, 당시에도 굉장히 미스터리한 사건이었었는데 그대로 종결될 것 같은 분위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 2022년 6월 달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네. 거의 1년 정도가 이제 지나가서 작년에 2023년 7월 달에 이 사건이 종결이 된 거예요. 어허. 그걸로 끝났는데 네. 또 1년 정도가 지나서 올해 5월 달에 네. 검찰이 경찰에 이 사건을 재수사하라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서 담당 팀이 바뀌었습니다. 네. 팀이 교체가 돼서 재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네. 재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처음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목격자, 그 사건이 벌어진 집에 옆집에 거주하던 목격자를 찾아낸 겁니다. 네. 목격자가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동생을 폭행하고 있었다라고 증언을 한 거예요. 네. 결국 그래서 60대 남성 피해자의 형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이거 듣고 보니까 앞서 우리 김묘성 기자님 말처럼 듣고 나니까 지금 온몸에 소름이 끼쳐요. 그런데 보세요, 손정희 변호사님, 목격자, 그 중요한 핵심인 목격자가 바로 옆집에 사는 이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2년 동안 왜 이 중요한 얘기를 못 듣고 이제야 듣게 된 걸까요? 사실은 사건 초기 증거가 찾을래야 찾을 수 없었던 상황이 아니고 증거를 제대로 찾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수사팀이 이제 탐문 수사도 적극적으로 하고 목격자가 있는지 중요 증거가 현장에 있는지를 확인했어야 되는데 이 초기 수사팀장이 윗집에 살던 주민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탐문 조사를 벌여서 그날 뭐 들은 사실 없으세요? 이상한 거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 그 이웃 주민은 뭐 저는 잘 모릅니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핵심 목격자가 또 따로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웃 주민이 존재했던 것이고 네. 특히 이 이웃 주민은 CCTV에 등장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CCTV에 등장한 이웃 주민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네. 당연히 탐문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고 심지어 검찰로부터 주변인을 추가 탐문하라는 구체적인 수사 지휘 내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청 사항도 이행하지 않고 거짓으로 보고서를 제출한 게 확인이 됐고요. 이 때문에 초기 수사에 미흡한 점이 생긴 겁니다. 아니,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히잖아요. 황석진 교수님, 당시 주변에 단서와 정황 증거들이 널렸는데도 수사를 제대로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주에 이제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요. 네. 그 사건 초기에 이제 수사팀장이었던 이제 경감이 직접 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네. 그 증인 신문 과정에서 그 경찰의 어떤 부실 수사 이런 부분이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네. 그 신문 절차를 이제 마치고 이제 증인석에서 일어나던 그 증인 경감에게 그 이제 피의자죠. 그 60대 남성이 인사를 꾸벅하면서 형사님, 예,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황당한 그 이 감사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리고 이 60대 남성은 그 계속 그 무죄를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피고인이 최진영 변호사님, 이제 많은 이제 형사사건 법정도 서보셨으니까 이런 상황 좀 황당하실 수도 있는데 보세요. 피고인이 반성하는 차원에서 고개를 숙여서 뭐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뭐 착하게 살겠습니다,
교도소 형 맞춰 나가면 그러겠습니다. 하는 경우는 봤지만 부실 수사를 해줘서 고맙다고 고개를 숙이는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도 수사도 제대로 받지 않고 처벌도 안 될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서 정말 어이가 없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수사기관은 사실은 열심히 확인을 해가지고 기소를 하고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네. 지금 그 재판부가 일반적으로 사건이 나면 이웃들한테 시끄러운 소리가 난지 물어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질타를 하니까 그제서야 경감이 초기에 어떻게 하면서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것 인정하면서 후회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억울한 피해자 어떻게 합니까? 아하, 맞아요. 정말 저것을 보고 정말 경찰이란 직이 얼마나 정말 소중한지를 확인하는데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초동 수사에 대해서 네.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경찰 2명에 대해서 1명에 대해서는 감봉 6개월, 1명에 대해서는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라고 하고요. 네. 검찰은 상해치사로 이 기소가 된 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어느 정도의 선고가 내려질 정도 저희가 또 이 눈 부릅뜨고 이 몹쓸 인간의 형량 선고는 또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